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장 타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의 상승 랠리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속에 우주항공이라던가 방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 관련된 섹터이고요. 로봇의 대장주 현대차가 오늘 시가총액의 순위를 또 변동을 시켜서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역시나 현대차의 기업의 가치, 밸류를 변화시킨 주요 장면 중 하나죠. 아틀라스의 시연 장면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요. 제가 현대차와 관련해서 시가총액 80조를 돌파했는데 100조를 도대체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정말 멋진 상승을 이뤄내고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현대차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바뀌고 있는데요. 외신들의 평가가 오늘은 현대차의 주가를 두 자릿대 상승까지 올리는데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통신 같은 경우 현대차에 대해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테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다라고 아틀라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유로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본의 로봇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상용화에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현대차를 극찬하기도 했고요. 오토위크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언론사죠. 차세대 혁명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틀라스가 왜 진보한 로봇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선 시연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요. 어깨와 팔꿈치가 180도 이상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체 자체가 좀 커졌는데 로봇의 그 크기 자체가 커졌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걷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공개 시연을 했는데 동작에 오류가 없이 시장과 전 세계를 깜짝 놀랄 그러한 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0포인트가요.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도주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2주 동안 그래서 61조였던 시가총액이 80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98조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CS2016에서 이렇게 아틀라스를 시연한 뒤에 완전히 평가가 바뀌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건요. 단순히 아틀라스의 시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로보택시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시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휴머노이드의 양산 로드맵을 발했는데 2028년까지 연 3만 대를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에서도 훨씬 더 대중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까지 통합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현대차를 표현할 때 자동차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봇 사진이 나올 만큼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더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가지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52만 원 그리고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두 자릿대 올려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올해 실적이 둘 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가치를 적용한다면 더 올려야 된다라고 평가를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준비 중인데 최대 17조까지 반영을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시작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4%가량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로봇과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 5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6년 EPS랑 그리고 PER 11배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역시나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하게 돼서 할인율을 제거했을 때 이 정도의 주가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밸류의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성장성이 복원됐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사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쭉 보면요. 결국에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차량 그리고 전동화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를 해갈까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세 번째 사이클이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었고 경쟁사들이 파산을 신청을 하면서 버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었는데 코로나19 때 반도체 수급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때 현대차는 탄탄한 밸류체인 안에서 반도체 공급이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요. 시장에서의 수요를 공급이 좀 충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몸집을 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요. 그런데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 찾아왔고 이제는 시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건데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의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기술력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기술력의 우위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하드웨어를 팔아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고 로봇을 팔고 그리고 전동화 기술을 팔아서 점유율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세 번째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 역시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이제는 2조가량밖에 100조가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대차가 잘 가면요. 당연히 그룹주들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이겠죠. 현대, 모비스, 기아, 글로비스까지 오늘 동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과 부품, 물류, 완성차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연결 구조로 갖고 있고 선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 하나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체인 자체가 상승하고 그룹사 자체의 몸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대라는 글자가 들어간 기업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플랫폼 기업이 되어버린 현대차 앞으로 100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상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이슈들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흐름들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4,900포인트 오늘 넘어서면서 현재 구간 일중 고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4,907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현대차인데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위 종목으로 올라선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 4,903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66포인트 터치해내면서 현재 일중 고점 부근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건 로봇주들의 강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4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팔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로봇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에서 시작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섹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로봇주 가운데에서도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주 가운데 유로메카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이고요. 휴림 로봇은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SBB테크도 27%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두산 로보틱스 16%, 현대차의 경우에는 14%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방산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죠. 이에 따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와 같은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개국, 이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를 2월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 관세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올려잡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센서뷰 23% 급등하고 있고요. 퍼스텍도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6%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세트랙아이 5.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면서 2.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였는데 결국 월요일인 오늘도 상승해주면서 12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결국 4,900선을 터치하면서 5,000선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증시 자체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 컨센서스 전망 역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5대 증권사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3개월 전 대비해서 순이익 컨센서스가 70% 가까이 올라왔고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도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30% 가까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10%대 가이던스 상향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해 증권주의 상승률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업종 대비해서 높습니다. 물론 로봇주나 반도체와 같은 우리 증시의 주도 업종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증권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요인은 일단 핵심 요인은 증시가 좋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의 급증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따라 증권사 전반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전반에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발행업이나 IMA 확대 등의 이러한 사업 확장 분위기 속에서 증권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시장의 과열 신호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증권주의 조정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케이프가 오늘 또 증권 모멘텀을 받으면서 증시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8%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SK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동반 2%대 강세 흐름. 미래에셋증권은 3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도 1%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장중에 소폭의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증권주 처음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쪽, 방산 쪽도 오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인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한국항공우주 어게인 2011부터 2015라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역대급으로 실적 성장기였던 이 구간과 비슷하게 업사이클이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55.6%나 끌어올렸습니다. 21만 원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부터 실적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모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집중되는 구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6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89%나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국내 피어 그룹의 평균이 35%대 그리고 글로벌 주요 방산 기업들의 평균이 24%대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높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35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약 2.3배 규모로 또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수주 파이프라인 그리고 수주뿐만 아니라 이 실적의 전반적인 모멘텀 강도로 봤을 때 이러한 그런 관점에서 피어 그룹 대비해서 우위가 점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꾸준하게 실적 상승을 이뤄내면서 본격적인 업사이클 구간에 접어든다라는 평가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모두 계단식 상승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방산테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주가 흐름 보시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16%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흐름 괜찮은데 빛으로 네스닥의 경우에도 3%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273억 원 규모의 이제 풍동 장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퍼스텍의 경우에도 12%대 급등세고요. 한국항공우주 6%대 오름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도 오늘 2%대 강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봇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로봇주 전반의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이후로 이제 로봇 랠리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 기대감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커피 로봇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으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로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 그리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버지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위크에서 모두 또 이렇게 호평을 제시했는데 AP통신에서는 실수나 부족함 없이 아주 뛰어난 아틀라스 시연이었다라고 했고요. 버지에서도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할 만한 모델이다라는 평가. 오토위크에서도 현대차 차세대 시술의 핵심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가디언 그리고 테크레이터에서 또 호평을 제시했는데 가디언은 올해는 이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테크레이터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중 하나로 이 아틀라스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호평 속에 오늘 현대차의 주가도 로봇 모멘텀을 한껏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13%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시총 3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휴림로봇 그리고 유진로봇과 같은 코스닥 종목들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16%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3%대 강세로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5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봐야겠죠. 이제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 오늘 10% 이상 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4,900 안착의 가장 주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3위까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모습들이고 이제 시총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더 커지는 흐름들이고요. 일단 자동차 판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정체되는 분위기고 거기서 뭔가 어떤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좀 끌어내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이제 다 같이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 쪽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그래도 올해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쪽의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들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대형 SUV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또 같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SUV나 아니면 또 하이브리드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비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함께 실적 기저 효과도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로봇 밸류가 자유롭게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커지는 과정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CS2016 뒤에 이제 각 언론 쪽에서 글로벌 언론 쪽에서도 호평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만큼 속도가 난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양산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겠느냐. 물론 지금 중국 쪽으로는 벌써 유니트리부터 가성비가 높은 로봇의 대량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미국 시장의 침투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성한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뒤를 이어간다는 쪽에서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졌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한 1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벌써 400억 달러까지 가치가 늘어났고 게다가 만약에 지금 북미 쪽에서 로봇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과 함께 또 추가로 연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IPO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쪽에서 현대차 밸류가 더 올라가는 과정들은 일단 그동안에 좀 묵직했던 그리고 또 어떤 개선 가능성이 없었던 지배구조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현대 모비스와 그리고 또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이쪽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상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매각 대금으로 이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글로비스에 대한 모비스 지분을 받아다가 모비스를 또 하나로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 현대차의 지배구조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현대차를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흐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들도 하나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피지컬 AI의 바탕이 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 또 구체적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또 구글의 딥마인드를 활용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쪽을 좀 더 개선시킨다라는 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자율주행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의 큰 그림은 자회사 모셔널을 통해서 올해 말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그러니까 즉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연장시키게 되면은 단순하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어떤 모빌리티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런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닌 오히려 움직이는 모든 이동 수단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서가는 어떤 모듈을 갖고 있는 쪽의 현대차에 대한 흐름들이 부각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UAM이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는 조선 쪽에서도 무인 선박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올해 한 거의 40% 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작년에 한 해 상승세를 올해 거의 바로 다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저평가였는데 저평가가 오히려 밸류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47만 원대 정도 있는 현대차의 밸류를 보게 되면 선행 PR로 10배 정도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10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PBR 1배 정도까지는 이제 빠르게 로봇밸류와 함께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보셨던 배당은 2.9%대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주가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사서 앞으로 50만 원, 60만 원대 갈 때까지를 노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각도도 빠르게 또 오늘 같은 경우 좀 들어온 만큼 약간 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을 또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지금 이 자리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또 횡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차익대를 한번 노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질주하는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다시 공략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하이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못지않은 상승세 오늘 10% 가까이 뛰고 있고요. 36만 원 선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BTS의 활동 계획이 올해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게 되면서 가파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전망 어떨까요? 네,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정체됐던 부분을 빠르게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BTS에 대한 활동이 구체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0일 날 신보가 발매가 됐는데 어떤 타이틀이 아리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거에 보셨던 캐대언, 이쪽에서 나왔던 이런 이미지와 함께 같이 연결시키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쪽들이 같이 또 뭔가 맞아가는 분위기 쪽에서 예약 사이트를 가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이제 신보 공개하고 게다가 또 4월 9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제 투어를 돌게 되겠죠. 그래서 총 79회 공연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79회 하게 되면 그게 그 정도가 맥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레나급 같이 이제 큰 공연장을 빌렸을 때 보통 한 5만 명 정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앵콜이나 아니면 또 추가로 다 예매가 소진을 못해서 오히려 좀 아직까지 기다리는 쪽이 있다 그러면 하루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오히려 더 그렇게 예약 대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한 100회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누적 관객 한 450만이 이상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평균 티켓 가격 작년 쪽에 일반적인 어떤 그 아이돌 쪽의 흐름들의 티켓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면 28만 원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조 3천억 대는 매출이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쪽은 작년 4분기 실적은 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 같습니다.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털어낼 거 털어내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게임과 신인 쪽에서 나오는 IP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올해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비용은 좀 적고 매출에 대한 가세와 함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신규 IP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IP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실적 반영이 될 만한 BTS의 공연 실적들은 2분기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캐치아이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일날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인터넷 거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빌보드 핫 100에 이제 추가로 진입이 됐고요. 총 3곡이 진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만만치 않게 기대감이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또 올해 신규 투어까지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BTS와 함께 아니면 초기에는 오히려 캐치아이가 더 성과를 내고 그 보강을 했다가 다음에 BTS한테로 어떤 바톤이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의장의 법적 리스크가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법적 리스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좀 더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올해 또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엔터주 상승을 주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도 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12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장중에 1% 이상 오르면서 4,91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잘 따라가주면서 15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또 쏠림 현상으로 또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지 월요일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쪽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렌드와 거의 맞춰갔을 때 자원개발 관련된 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오후까지도 안 죽고 계속 또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되는 모멘텀들이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이제 포스코 인터 하게 되면은 LNG 쪽에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어떤 좀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투입을 했다가 나중에 LNG가 추출됐을 때 LNG 가스가 나왔을 때 비율에 따라서 뭐 투자했던 비중 뭐 25% 정도는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현금을 투입하는데 그렇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분 관계상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파이프라인 쪽이죠. 이쪽이 관련된 쪽에 강제를 공급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 관련된 트레이딩 사업부 쪽에서의 성과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익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이죠. 투자 과정에서도 벌써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선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탈중국 광물의 공급망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도 고려해야 돼서 극찬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같은 협력을 계속 또 해간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미국의 히토류 전문 업체죠. 이쪽에 리 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와 한번 협력을 해서 히토류 분리 정제부터 그리고 또 자석 생산까지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복합 단지에 대한 조성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땐 오히려 어떤 기대감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떤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을 봤을 때 수혜율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작년 10월 달에는 탄자니아에서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에 대한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자원 개발 관련된 쪽에서 속도가 나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한 벌써 3, 4년 전부터 2차전지 소재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당장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들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련된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쪽들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받고 턴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들도 추가로 보셔야겠죠. 주주환원율이 50% 그리고 또 중간 배당 도입했고 자사주 소각까지도 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난번 고점대를 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 때 그리고 월봉상에 나왔던 지난번 과거 동해 가스전 관련된 쪽에서 유전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 나왔던 부분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9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9만 원대, 손절가는 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장 포착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9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5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8일 AI5 설계가 거의 완료됐으며 AI6 설계도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향후 AI7부터 AI9까지 9개월 단위 설계 주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동안 AI3, AI4는 개발과 양산에 약 3년이 소요됐지만 AI5부터는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AI 시리즈 칩은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AI 모델을 구동하는 핵심 반도체다. 시장에서는 AI5 설계 완료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2에서 3나노 선단 공정으로 AI5와 AI6 일부 물량을 생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설계 주기 단축과 대량 생산 전략이 맞물리며 삼성전자 몫의 생산 물량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홈런 쏘아 올려서 코스피 5천에 힘을 실어줄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시장이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한 번도 하락 마감한 적이 없고 네. 코스피가 조금 전에 보니까 4,917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5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코스피 5천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네, 뭐 이 정도 왔다고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요? 이제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이 정도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말로 홈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여러분들 4,000포인트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2,400포인트도 이탈하고 하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다들 실감이 안 나셨을 거예요. 제가 뭐 아마 3,000포인트 넘어가면은 뭐 주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은 꽤 많이 늘어날 거고 4,000포인트 넘어가면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00일 때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승자고 여러분들이 행운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보셨다, 시즌 1부터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행운을 여러분 계좌로 모두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5,000포인트도 뭐 다 왔고 그리고 뭐 6,000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5,000포인트 온 다음에는 6,000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하던 코스닥을 이제 끌어올릴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6,000을 간다, 뭐 5,000에서 뭐 더 간다, 얼마나 간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코스닥이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0포인트 돌파까지가 이 고비예요, 고비. 1,000포인트만 넘어가면은 자 1,000포인트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1,000포인트 정확하게 980포인트까지가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1,000포인트는 또 이제 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980에서 1,000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구간을 넘어가면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무섭게 치고 달리는 것처럼 코스닥은 사실 가기 시작하면 더 무섭습니다. 더 빠르죠. 네.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그런 시기를 거칠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피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왜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벌써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코스닥이 남아있고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코스닥 중소형주에 많이 있죠. 그 섹터들이 이제 오래 움직일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원한 말로 없는 종목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뭐 아직 5,000포인트를 찍은 건 아니지만 뭐 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안 그래도 5,000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5,000 다음 6,000, 7,000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코스닥이 1,000을 넘어가고 1,100, 1,200을 넘어가는 이런 걸 한번 준비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으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5,000 한번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000을 넘기려면 또 말로 홈런을 칠 업종이나 종목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말로 홈런 쳐서 5,000 넘길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뭘 볼까요? 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 정책 수혜주를 우리가 네.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책 수혜주 말씀드릴 때마다 뭐 국가의 정책도 있지만 기업의 정책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그쵸?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기업별로 그룹사의 정책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대기업 그룹별로? 네. 오, 그래서 좋습니다. 시작은 뭐 방금도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삼성그룹부터 봐야 처음은 되지 뭐 않을까? 삼성 봐야 되네요. 그죠? 네,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그룹주를 본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초격차를 벌리고 글로벌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나오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HBM4 커스텀 메모리 이쪽에 공급 부족 나오는 거 뭐 최근에 SSD까지도 해서 ESSD까지 넘어가서 다 부족합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젠슨왕이 괜히 GPU 26만 장 주겠다고 한 거 아니다. 본인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선수 친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네. 있죠. 그래서 서로 윈윈되는 전략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방송 시작 전에 테슬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칩을 생산하면 TSMC한테 맡길 줄 알았는데 선택지는 삼성이었습니다. 그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직접 보면서 어떻게 설계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율을 하고 싶은데 TSMC는 그게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지금 수주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집하고도 또 가깝습니다. 텍사스 쪽이라서.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직접 진두지휘하기 좋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2나노 공정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천군만마가 될 수 있고 조만간 이제 뭐 퀄컴 관련돼서 요즘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도. 그동안 파운드리가 어려웠고 레거시 반도체 쪽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레거시는 이제 쇼티지로 가고 있고 파운드리
사람들이도 이제 TSMC 못지않게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퀄컴이니 이런 대형 고객사 빅테크들을 수주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존의 우려감을 싹 씻어내는 단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HBM4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공급 부족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공급 안 하면은 그냥 브로드컴에다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아주 그냥 편안한 지금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쪽이 DS 분야인 것 같고, 미래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올해는 이바보세 해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만 조금 아직까지 좀 속상한 움직임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지난 4분기에 이제 상승 그리고 휴식 그리고 돌파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기엔 사실 좀 휴식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뒤에 찾아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쪽에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샘플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양산 라인 같은 경우를 이제 검증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기존부터 이제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지금 올해 초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흐름이 보일 거니까 올해 이바보 그중에 2차 전지주도 지금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2차 전지주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2의 반도체다. 삼성이 뭐 미래 전략을 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이미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DC나 뭐 신약 개발 쪽으로 해서도 지금 뭐 삼성그룹이 뭐 기술이 아직까지 조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부족할 수 있겠지만 뭐 돈이 없겠습니까? 돈으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속도전을 좀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서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보다 새우 등껍질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의 살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지고 양쪽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중간에 있는 부품 공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핵심이 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 뒤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 삼성그룹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삼성그룹주들을 우리가 봐야 하겠죠.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1등 대기업 그룹이니까 여기저기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그룹주 정말 초격차 재탈환하면서 올해 저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1루까지 출루할 종목은 당연히 그건가요? 눈빛으로 저한테 또 이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예. 아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네. 15만 원 넘어왔어도 저는 뭐 20만 원이고 보고 이게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시작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할 건 하지만 과거처럼 잘 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가고 있고 오히려 공급량을 삼성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글로벌 시장을 또 이제 뭐 좌지우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의 뭐 필수적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성의 필수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필수인 거예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으로는 물량 공급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공장 증설을 해도 2028년에서 2029년에 증설이 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뭐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브로드컴에다가 그냥 전량 공급해버리면 됩니다. 너무나도 지금 쉬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도 일부라도 좀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 아니라 브로드컴에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구글 TPU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열린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다. 모든 기기에 또 AI화가 시작되고 숫자로 또 증명되는 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도 모든 AI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는 뭐 자동차까지 해서 모든 걸 제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또 잘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발전하고 웨어러블로 들어가서 워치라든지 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구글이 메타나 이런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글로벌 출시를 오히려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먼저 판매하고 글로벌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서도 또 충분히 뭐 인텔하고도 그렇고 계속 이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AI 글라스 또 만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XR에서 AR 글라스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또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삼성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또 이제 메모리 하면은 또 이제 소캠 그리고 유리기판 뭐 CX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발판까지도 놓여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시기를 맞이한 게 삼성전자다. 지금 15만 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바이앤홀드로 해서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은 확고부동 네. 삼성전자입니다. 첫 번째, 계속 끌고 가자. 시장이 흔들리고 꺾이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주 안에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빨리 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뭐 삼성전자도 빠른데요. 뭐 지금 보면 그런가요? 네, 지금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다 빠르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삼성전기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삼성전기?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CES에서도 그렇고 과거 CES도 그렇고 뭐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꾸준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오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2026입니다. 해서 미래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5가지를 공개해 드렸다라고 CES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캐패시터, 뭐 유리기판 뭐 이런 부분 시작해가지고 전장이랑 하이브리랜드 그리고 전고체 전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확인했더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구간에서 아이고 이거 조금 내려와야지 쉴 텐데 생각하실 텐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AI 기판, 뭐 FC BGA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MLCC 같은 경우도 전자 장비의 뭐 쌀이다라고 불리면서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쉬고 있듯이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 먹거리를 과거에 준비했었다라면은 그 준비했던 먹거리가 이제 과실로 열려서 이제 실적으로 담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처럼 미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도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만 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얼마든지 봐도 되고 이 종목 또한 꺾일 때까지 또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삼성전기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추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타준족 종목도 볼까요? 멀리 가면서도 또 높이 갈 수 있을, 오래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은 뭐가 좋을까요? 네, 오늘 삼성그룹주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2차 전지주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네.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근데 또 30만 원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네. 3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서 올라오면서 이제 오늘 거래대금이랑 확인을 잘 해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정말 손색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미래 축 중에 하나로 미래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했다가 ESS 저장 장치 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 시대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상쇄시킬 정도로 ESS를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로봇도 충전을 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앞서 나가는 말을 했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것보다도 빠르게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 쪽에 로봇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공급체, 우리 뭐 과거에 영화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데서도 에너지 공급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게 또 삼성 SDI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치맥 해동 때 젠순환과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삼성그룹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간에 윈윈 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얘기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번에도 CS2026에서도 최고 혁신상, 아니 무슨 에너지가 최고 혁신상이야라고 하셨을 텐데 뭐 충전 속도부터 시작해서 뭐 템리스 적용해서 기존의 2배 되는 초 강력한 출력을 뭐 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건설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I 미래 에너지 기술이다라는 거 중동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2027년에 양산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샘플을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가동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점검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너무 강하진 않아서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다른 양극재 기업이나 다른 배터리 셀 기업보다는 전고체 쪽에 모멘텀이 있는 내년부터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삼성 SDI가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부터 비중을 수익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수익 본 금액 일부 차익 실현하면은 삼성 SDI 쪽으로 조금씩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계속 모아가야 되는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3루타 종목으로 길게 한번 끌고 가면서 수익률도 끌고 가면서 꽤나 높이 나올 수 있을 종목으로 그전에도 삼성 SDI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다시 3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에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도 바뀌고 막 순위도 바뀌고 네, 난립니다. 뭐 약속드렸던 1페이지의 100% 아래 종목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다 세 자리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도 못 하셨게 D&D 파마텍 외에는 뭐 1페이지에도 뭐 그러니까요. 40%대가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익률 변동이 와,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네. 1위 자리도 바뀌었어요. 뉴로메카가 올라왔어요. 네, 뉴로메카가 와. 오늘까지도 상한가, 상한가, 예.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5거래일 동안 4번 상한가를 와.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이슈야 뭐 계속 또 삼성에서부터 계속 들어오고 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포스코랑도 이제 뭐 용접 공급 계약도 하고 용접 로봇도 하고 이거를 또 중국에도 또 수출하고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는데 이게 성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SBB테크도 오늘 100%를 넘었어요. 맞아요. 상한가 또 들어갔죠. 그러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자,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1페이지에 있던 종목들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LS 일렉트릭 이런. 네, 그래서 레인보우. 싹 다 바뀌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뭐 2페이지에서도 상위권을 지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50만 원 넘어서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페이지도 아마 또 재밌게 또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70% 넘어 올라왔죠. 2페이지는 50% 아래는 못 볼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70%도 뭐 간당간당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아라든지 이런 든든한 종목들도 밑에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하고 맞아요.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대격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즌 1처럼 2페이지까지도 200% 아래 종목은 못 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 간단하게만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먹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SBB테크. 2주 만에 수익률 100%를 돌파하면서 5위까지 치고 올라온 SBB테크입니다. 지금 구간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상승이 정체될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보낼 때까지는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간단해. 7만 원 유지하면 보유하고 이탈하면 정리한다인데 내일부터 해가지고 해서 상승이 유지돼서 상한가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면서 보는 게 맞지
맞지 않나. 그리고 눌릴 때 다시 보거나 아니면 순환매 도는 섹터들로 아니면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젠RM부터 저기 다른 종목들도 올라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뉴로메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뭐 일주일 5거래일 만에 뭐 네 번째 상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덜 올랐습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줄여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뭐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만 원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내일은 아마 상승이 올라가다 보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매수대가 좀 줄어드네 하면은 그 구간부터 여러분들 절반이던 70%도 좀 줄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와 SBB테크 뭐 최근에 뭐 새해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하는 두 종목인데 네. 많이 말로 없는 이미 달성했고 수익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봐야 될 텐데 삼성그룹주 중에는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세요? 말로 없는 종목. 종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홀딩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에피스홀딩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네, 그래서 왜 삼성 바이오가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뭐 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떼어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분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휴미라랑 엠브렐 쪽 뭐 세 글로벌 1, 2위 업체인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는 휴미라 쪽이 1위, 그리고 유럽에서는 엠브렐이 1위를 하면서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상위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ADC 치료제랑 이중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제가 교육 방송 해드리면서 같이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4만 원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너무 좋은 가격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서 60만 원 흔들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로는 바로 위에 저항이었던 75만 원, 그 위에 2차 목표치로 9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넘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그룹주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종목 4개를 골라드렸는데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제안해드렸으니까 좋은 위치에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바로 우리 파트너님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로봇 쪽으로 쏠렸는데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신고가가 대거 등장하며 오늘은 단연 로봇주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차가 AI 로봇 모멘텀을 안고 12%대 급등을 보이며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는데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이렇게 구름이 낀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구름이 개고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7%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관세를 최대 100%까지 매기겠다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오늘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오늘 상승
상승을 보이며 오늘 투톱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은 로봇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글로벌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주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오늘은 뉴로메카가 상한가, 이외에도 휴림 로봇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원전입니다. 지난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라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 소화하면서 국내 원전주들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주부터 내용 살펴보시면요. 미국 나사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로 52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보내는 역사적인 임무의 재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한국도 기술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보실 섹터가 또 방산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 8곳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매기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도 이러한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히토류 관련주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중국이 일본 히토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157만 원으로 7.5%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두 상대적인 우위에 점했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보실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증권에서 이번 BTS 월드 투어 효과로 올해 영업이익이 5,291억 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시총 3위로 올라섰는데 이 최근 발표한 아틀라스에 대한 해외 매체 호평이 잇따르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데 오늘 장중에 20%대 급등을 보이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로 넥스텍 27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맑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VM,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계약 소식을 지난주에 장을 마감할 때 전하면서 오늘까지도 그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장과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네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 리포트에서 네이버의 올해 성장을 상반기는 커머스, AI 그리고 하반기는 두나무 이렇게 나누어서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신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주도주들 강세가 이제 심한 가운데서 AI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왜 네이버 카카오만 이렇게 안 가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수 있는데 우선 네이버 카카오가 결국엔 핵심적으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AI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사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AI 서비스를 이제 준비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이익률 성장에 좀 많은 치중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결국엔 이 성장성을 어떻게 숙제를 해결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가 AI 서비스이고 그 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와 커머스 영역의 사업 실적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봤고 하반기에는 올해 중순에 있는 이 두나무와의 합병 이제 주주총회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그런 두나무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을 쭉쭉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커머스 광고 성장률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검색 광고랑 비교했을 때 커머스 광고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물리적인 지면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네이버 앱도 개편이 되면서 네.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커머스 지면이 한 칸이 늘어난 게 네,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별도 앱도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도 앱에 들어가는 광고들이 이제 지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첫 번째가 물리적인 지면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커머스 쪽에서의 많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서 많은 광고주들이 커머스 광고를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커머스 플러스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제 커머스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커머스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서 전체 광고에서 커머스 광고가 굉장히 이제 요즘 말로 캐리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커머스를 구독을 하면 네. 또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OTT도 보게 해주고 뭐 맞습니다. 웹툰도 뭐 무료로 보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실구매로 이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AI랑 결합된 이런 기능 등이 실제 구매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게 딱 잘라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적용이 되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광고 네. 쪽에서도 맞춤형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춤형 광고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샀다 안 샀다를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과 자체는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게 얼마만큼 딱 퍼센테이지로 재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글로벌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AI 서비스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런 맞춤형 AI 서비스들도 같이 성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업 성과로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국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기존의 자사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커머스 매출 부분에 상당 부분 성장에는 기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말에 또 쿠팡 사태가 저희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쿠팡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에서 이탈된 그런 구독자들이 네이버로 좀 이동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하면은 함께 이야기되는 게 카카오입니다. 두 회사의 AI 전략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회사 AI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네. 위해서는 사업 전략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돼요. 네. 네이버는 굉장히 큰 사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광고와 커머스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카카오톡의 광고나 선물하기 영역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플랫폼 내에 있는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 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가 계속해서 플랫폼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시되는 AI 서비스들도 플랫폼 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잘 결합을 시켜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송금하기라든지 아니면 택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 내 플랫폼 내에 있는 유저 트래픽이 높아지고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들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좀 사업적인 방향성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비스의 접근성, 뭐 거래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AI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간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이용자가 네. 더 많이 찾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네.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거는 이용자가 생각보다 AI 서비스들을 많이 안 찾았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AI 서비스들의 성과를 보실 때는 실제로 주변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많이 쓰나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모델 성능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모델 성능보다 연결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모델 지금까지 연결을 많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성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등한시됐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성능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네, 그런데 연결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네.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의 이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면 성능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좋은 성능하기, 그러니까 24년도 한 중반, 24년도까지만 해도 네.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캐스터분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면 어떤 생각이 네. 처음 드냐면 다 좋아요. 다 대답도 잘해주고 다 이제 대답 성능도 뛰어나고 그런데 네. 이제 달라지는 점은 이용자에게 어떤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만드시는 분은 어떤 모델을 선호하고 아니면 뭐 리서치를 많이 하는 영역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 특색에 맞는 서비스와 연결성이 맞는 서비스가 얼마만큼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최근에는 좀 많이 중요한 화두로 오르다 보니까 서비스 모델 퀄리티 자체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다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해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도 시장이 12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시장에 좀 소외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가 AI 모델을 선발하는 그런 데서 좀 포기를 한다라는 다른 루트를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AI 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의구심까지 더해지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AI 성장을 포기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네. 해석이 좀 과대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탈락했다라고 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 개발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결국엔 AI 사업의 주도권을 전 세계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사에 있는 모델들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토종 모델을 개발하자라고 네. 하는 차원이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번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해서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 게 이번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떨어진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진 측면에서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는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었으나 어쨌든 떨어진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AI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시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사업적 방향성이 AI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더 사업적으로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방향성이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떨어진 부분은 확실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러한 의구심이 나올 만한 그런 반응들인데 아직은 AI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면요. 두나무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두나무 쪽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합병이 진행된다면 네이버의 실적이라든가 밸류 측면에서 레벨업이 가능해질까요? 방금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두나무와의 합병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실적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기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네. 이익이 굉장히 큰 레벨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10배 넘게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이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재무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라든지 연결 매출액뿐만 아니라 연결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분율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기준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일 것 같아요. 결국 지난해 아직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입법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법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업비트라는 굉장히 큰 가상자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 파이낸셜, 특히 페이 시장을 굉장히 꽉 잡고 있는 네이버 간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는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 밸류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두나무 합병이라든가 이런 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네이버의 주가의 레벨업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네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장 대비 덜 올랐으니까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켜볼 때 지표를 좀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분석하는 저도 네. 되게 어려운 게 어떤 지표를 보고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사업 부문이 다양하고 사업 부문별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카카오는 더더욱 그런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고 경기 전망 지수라든지 아니면 국내 온라인 커머스 거래 같은 이런 지표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다각화되고 성장성에 대한 이제 좀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불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과거와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런 지표보다는 좀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중에 하나는 AI 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영위가 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출시가 될 것이고 출시 전 기대감은 있는지 출시 이후에 실제로 주변이나 써봤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좀 형성이 될 것인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카오 지금 담아도 될까요? 따라갈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지수를? 지금 지수를 따라잡기는 네. 객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의 강세가 워낙 강하고 이 주도주들의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미리 기대감에 사놓는 플레이보다는 실제로 모멘텀이 이제 나왔을 때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직 시장을 따라잡기에는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란드를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유럽이 무역 바주카포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 내부에서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즉 ACI 발동론이 급부상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동맹에 대한 강압으로 규정하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CI는 무역은 물론 투자, 금융, 공공조달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강경 수단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EU 주요국들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면 충돌에 앞서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네, 월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은 파죽지세로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11거래일이나 새해 들어 계속 오르기도 했고 주말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받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1%대 강세,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1%대 오름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상승은 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장 5장 정도에 들었으면서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4,900까지 이렇게 단숨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들이 조금은 흐름이 둔화가 되더라도 이제 그런 반도체 대장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현대차가 오늘 뭐 거의 한 17% 가까이 오르고 있고, 뭐 오늘 2차전지도 올라오고 있고, 로봇주들의 어떤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다소 좀 부재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메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다. 결국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상승폭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업종의 순환매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자동차, 로봇.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로봇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 형태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그 개별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고객 예탁금이 뭐 90조를 훨씬 넘어서면서 이러한 그 풍부한 유동성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 또 하나 이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들도 이제 장 후반에 매수를 넣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돋보이는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실은 기관의 매수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의 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들의 어떤 ETF 자금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ETF 자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어떤 이러한 그 유동성 기반의 대기 매수세가 시장에 있어서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신용거래가 이제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최고치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지금 상승이 반복될 때는 사실은 오히려 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꺾인다면은 이러한 신용 매물의 급증은 향후에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과 비례하면서 어떤 신용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양날의 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과열 느낌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업종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짚어주셨다시피 로봇이나 조선, 방산 이렇게 또 반도체까지 우리 증시를 주도해주는 업종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좀 가는 업종만 가는 분위기긴 했어요. 제약바이오라든가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쏠림도 나타나는데 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쉬어갔던 업종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굉장히 할까요?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는
요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분명히 지금 이제 소외됐던 업종 쪽으로의 상승세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빅테크 쪽의 어떤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러셀 2000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 테크주들의 집중되었던 매수세가 예를 들면 뭐 시크리컬 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소비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순환매가 나오더라도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장 초반에 반도체가 올랐고 그러니까 주 초반에 반도체, 주 중반에는 이제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올랐고 주 후반에는 다시 반도체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확장이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조금 못 갔던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바이오가 좀 오르다가 오늘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인데 이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연장되면서 시장의 이런 확산이라든가 저는 좀 이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조금 이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국면이 머지 않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좀 업종별로도 고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지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91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이었고 현재도 동시효과 구간에서 1.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4,900선 위에서 4,910선 위에서 마감 지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나 싶었는데 이내 상승 전환하면서 V자 상승을 그려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강세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968.3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역시나 1%대 강세로 마감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은 3,800억 원대, 기관이 2,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대응했습니다. 개인이 물량 내놓으면서 8,0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나홀로 순매수세였는데 2,157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네요.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 개인은 1,4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동반 상승세 보여줬는데 하이닉스 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모습, 1%대 강세 마감이고요. 현대차는 16%대 급등세로 48만 원 선까지 또 올라오면서 시총 3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LG 엔솔까지 오늘은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기아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반면에 4%대 약세, 제약바이오 전반 오늘 약세 흐름 그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동반에서 2에서 5%대 상승세고요. 로봇주가 다시금 강세 보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5% 가까운 강세 마감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을 경신한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는 4,9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확인됐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양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이슈 노이즈가 있더라도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은 굳건한 상승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16% 강세, 마지막까지 버텨내주면서 시가총액 3위를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고요. 기아 역시나 12%가량의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시총 100조를
기대감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 이 로봇의 성장 가능성이 오늘은 2차 전지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옵티머스의 LG 엔솔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던 만큼 2차 전지 전고체 관련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9%, 삼성 SDI도 무려 8%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포스코피처엠도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LNG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일제히 7에서 4%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하나오션도 1% 넘는 상승세가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나사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요. 오늘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4%가량의 상승력 나타났고 지금 집중적인 수혜주로 좀 분석이 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파란 색깔, 그러니까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이 좀 현저하게 많았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4%가량 빠졌고요. 클래시스, 보르노이, 오스고테까지 일제히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했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이고 클로보 12%, 하이젠 RLM 9%, SPG가 21%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부품 관련된 기업단까지도 오늘은 강한 시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리누공업 같은 경우에 1.8% 상승했지만 일부 종목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대표적으로 장비주인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고점 부근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서는요.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브, BTS의 컴백,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져서 SM과 JYP 엔터까지도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한 데 성공했고요. YG 엔터도 상승하면서 엔터 4사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래쪽 보시게 되면 로봇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 우리 기술이 29%가량의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또 다른 역사를 써놓은 월요일장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3%대 추가 상승하면서 6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4,90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4,904포인트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44% 강세 가져갔고요. 전거래일 대비 13포인트 오른 968.3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3%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좀 받나 했는데 장중에 4,827포인트로 저점을 찍고 이내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장중 내내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다가 4,917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결국 969포인트까지 장중에 그리기도 했고요. 960선 위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양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 5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됐고요. 반면 개인이 팔자세 7,500억 원대 매도 우위 그렸습니다.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나홀로 순매수로 집계됐고요. 개인과 기관 순매도 그린 가운데 개인이 1,3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어떤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모처럼 다시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투탑에 대한 순매수세를 좀 걷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세를 재개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아는 2위에 함께 올라왔는데 현대차가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신차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라는 평가 속에 오늘 주가 상승세 그려냈습니다. 하이브와 LG전자, 삼성중공업까지 또 상위권에 이름을
이름을 올렸는데 LG전자는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10만 전자를 넘어서 이제 11만 전자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양호한 흐름 그리면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ABL 바이오의 경우에도 차세대 ADC 이중항체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임상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갔고요. 로봇주 안에서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외국인의 관심 받아갔습니다. 에코프로빔 그리고 스피어도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경우에는 돋보이는 주가 흐름 보이면서 엔터주의 흐름을 주도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BTS의 올해 활동 계획이 공개되면서 올해는 남다른 실적 개선세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걸그룹 캣츠아이 역시 실적 모멘텀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장 중에 막판에 가까우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36만 8,50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결국 8.9% 상승하면서 36만 6,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1위에 올라왔는데 기관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꾸준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 동반해서 함께 2위, 3위에 올라왔습니다. LG전자 함께 또 눈에 띄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회사 임원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200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SPG,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역시나 위치했고요. G2G 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세트랙아이가 우주 모멘텀 받아가면서 동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PG 로봇주 안에서 돋보이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속기 부품 분야의 개발 기업인데 이에 따라 이제 SPG가 피지컬 AI에 따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으로의 감속기 부품 공급이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꼽힙니다. 장중에 11만 7,500원까지 고점 그린 가운데 결국 21% 급등 마감했고요. 11만 2,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이 몰린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양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4,9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종가까지도 4,900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이 오늘 함께 힘내주면서 96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요. 만약에 반도체 실적이 더 높아졌을 때는 6,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는 종목만 가고 가는 섹터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자체는 양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만약에 AI 테마를 타지 않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 지속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순위의 격변이 오늘 일어났죠. 현대차가 오늘 시가총액 3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3위에 도달한 것인데요. 무려 16%가량의 급등세가 펼쳐지면서 시가총액이 이제는 98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CES 2016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된 뒤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신에서 호평이 쏟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더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다가 자율주행과 더해져서 오늘은요 2차 전지까지 로봇 테마에 얹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힘내주는 모습인데 과연 시가총액 3위는 내일은 또 누가 차지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요 비상 전력 경매에 대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전력의 비용이 비싸지면 그걸 빅테크들이 책임져라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10년, 15년치의 전력을 미리 구매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에 더해지면서 원전과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일부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란드 이슈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8개국에 대해서 단계적인 관세를 경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토에 대한 지각 변동, 좀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에 더해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역사를 다시 쓴 시장인데요. 과연 내일장은 어떠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역시나 좋은 분위기 이어가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도 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다보스 포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쟁점들이 있어요. 일단 트럼프 기행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질서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는 중요한 어떤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최근에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그린란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 관세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최혜국 대우를 과연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이제 새로운 협상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글로벌 그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을 다시 좀 이제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역시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은 조정의 분위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결국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피로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의 어떤 그 변화의 여부로 나타날 것인지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지금까지 좀 소외되었던 업종이라든가 뭔가 지금 아직까지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하락을 했던 업종들로의 어떤 매기의 확산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결국 지금 상승을 이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높은 실적의 모멘텀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 목표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또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또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유심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으로 그동안 끌어올린 만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코스피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변화 어떻게 진행될지 그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지 종목 측면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난 종목인데 노머스라는 종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최근에 한한령 이슈와 관련돼서 기대와 실망이 겹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은 노머스는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결국 최근에 이 노머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팬 플랫폼인 프롬의 이제 그 IP 확장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독립 아티스트들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노머스의 그 팬 플랫폼 프롬에 입점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내로 이제 프롬이 중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뭐 디오이도 마찬가지고 노머스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해소가 나타나면은 실적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공연 부분에서는 북미 중심의 지금 올해 공연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조정기가 오히려 지금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머스를 짚어주시네요. 노머스 그동안 조정이 좀 있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4%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3만 원 잡아봤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를 좀 가지고 내일 시장에 대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뭔가 주도주들로의 어떤 쏠림이라든가 집중이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을 조금 확장시키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서 이제는 뭐 시클리컬이라든가 또는 뭐 소비재라든가 또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조금의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그 재검토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결국 뭐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그 안에서의 내용의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상당히 주목하면서 그런 그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못 갔던 업종들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엔터주 안에서 노머스를 또 집중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엔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좋았던 업종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까지는? 사실 이제 서서히 이게 좀 그동안 소외됐다가 다시금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쉰다고는 하지만은 그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정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뭔가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해서 완전히 뭐 주도주를 다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주도주에 대한 비중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가져가되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쪽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뭐 비건 아니로 최근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부진하다가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강력한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은 향후에도 아마 이런 식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사소 부진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서히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증시 전망을 해봤고요. 내일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